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72강 이제 지난 시간에 세조 까마귀 오에 의해서 이제 동물인데 동물 중에서 지금 이제 새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72강은 제비연이에요. 제비연인데 이제 새하고 관련된 그런 건데, 자, 모양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비연인데 요런 모양이에요. 보이는 화면에 오른쪽이 제비연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어놓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쓰면은 요런 모양이 되죠. 우리가 보통은 새을이라고 하죠. 새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비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써놨던 제비연자를 다시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일 때 점 4개죠. 지난 시간에 세조 할 때 제가 점 4개 했는데 까마귀오 할 때 까마귀오는 세조 부스도 아니고 그냥 불화 부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점이 4개죠. 자, 불화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불화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비의 꼬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제비의 꼬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니까 그러면 양쪽으로는 이런 모양이죠. 날개겠죠. 날개고 이건 몸통이고 앞으로 날아가는 거죠. 네, 날아가는 거는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등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등지고 있는 거는 의미가 다름이 공존하기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공존이 가능한 건데 다르니까 공존하면 안 된다라고. 이 두 날개는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 몸체가 있어도. 인간처럼 물론 이제 뭐 새에 따라서는 날개가 만나는 새도 있겠지만 두 가지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연자에 나타나는 요것도 불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축약된 한자에는 지금 쓰는 간자체하고 다르게 축약된 모양이 있는데 그 축약된 모양을 몇 가지의 경우로 이해하면 한자를 이해하는 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틈틈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점 4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넉사자 같은 경우 쓸 때 이게 이제 어떨 때는 넉사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 눈목으로 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아니면은 그물망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매매하다 그럴 때 살매자죠. 조개패를 여기다가 선비사자를 하면은 나아갈 매죠. 그러니까 매매하다. 근데 이럴 때는 또 선비자자가 아니라 나아갈 출자죠. 그러니까 축약된 한자의 경우의 수를 서너 가지가 있는데 서너 가지를 익힘으로 인해서 그 한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71강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말씀 안 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어떻게 해서 확장해서 배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정된 글자로만 보지 않고 축약된 글자를 읽어내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쭉 이제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거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거에 익숙해지면은 한자 실력이 점점 늘어나겠죠. 자, 제비연입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제비연은 여기도 똑같죠. 부수는 불화죠. 불화가 된 게 뭐냐면 밑에 불화가 4개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옥편을 갖고 찾을 때는 이렇게 찾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한자를 그리면은 다 한자가 나오니까 부수로 공부하는 거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갖고 온 게 한두 영역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부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한자 자체를 이해하는데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비연은 다 아시지만 남쪽으로 간 제비가 오면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현조야. 이 현자는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천자문에서도 천지, 현황, 우주, 홍황 할 때 현자가 들어가거든요. 천은 현이고 천지, 현황이니까요. 천은 현이고 지는 황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주, 홍황. 그러니까 지부, 집주니까 집이
홍, 그 다음에 우주니까 우주. 그러니까 지무 집주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거는 앞에는 공간, 앞에 뒤에는 시간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뜻에서 이 현자는 굉장히 좋은 고대에는 좋은 의미를 씁니다. 아주 묘하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좀 신령스럽다 할 때는 이 가물현자를 씁니다. 묘하게. 그래서 혹시 도덕경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알지만 현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쭉 하다가 나중에 현, 동현 뭐 이런 게 나와요. 아주 묘하다. 예, 도라는 거는 그럴 때도 씁니다. 근데 새에서는 현조야라고 쓰는 새는 누구냐면 제비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비는 강남에 갔다가 박씨를 물고 오면은 뭔가 불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민속 내지는 민속 신앙에 전해져 오거나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 이름 중에 하나는 영경이죠. 예. 그러니까 제비 아주 좋은 도시다라는 거죠. 영경에 가신 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나오는 게 그게 영경입니다. 자, 제비연이고요. 제비연이 이게 우리가 보통은 제비연이 제비을이에요, 이게. 예. 새을도 되지만 부스는 새을로 해요. 새가 위로 날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비연도 되는 겁니다. 제비을도 되는 겁니다. 자, 제비을은 연년이에요. 제비연자 쓰죠? 재밌는 거는 을혹종조예요. 을. 제비가 혹. 을이라는 거는 혹, 종조. 조가 따라온다. 예. 그러니까, 이게 따라올 종이니까 새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에 썼던 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안 쓰죠, 이런 글자를. 예, 그러니까 조자를 쓰고 제비을을 써놓은 모양입니다. 자, 제비연, 제비을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새인데 좋은 새. 말하자면은 하늘을 향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문화에서도 뭐죠? 그 새를 해놓는 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새를 세워놓죠. 솥대. 예. 갑자기 솥대를 해놓고 우리가 여러 군데 가면은 민속신앙으로 솥대를 많이 해놓습니다. 왜? 하늘의 일은 하늘을 날아서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는 새에 관련된 거다. 새들은 하늘의 일을 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신앙적으로 내지는 우리가 어떤 이념이나 가치체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것을 새를 상징해서 하니까 우리는 솥대를 많이 세웁니다. 예.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비연, 새을이에요. 이번에는 새을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제비을도 있지만 새을일 때는 봄에 초목이 나오나 은기가 강하여 힘이 붙여 구부러지는 모양이다. 자, 지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겨울을 지나갔고 봄이 될 때, 예를 들면 땅 속에서 기가 올라올 때 그게 힘이 붙이는 거죠.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거를 구부러진 모양으로 했다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쓴 거죠. 상춘, 초목, 원곡, 이출. 그죠? 예. 음기, 상강, 기출, 을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데 힘이 붙이니까 어떻게 됐다? 꼬부라졌다.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한자지만 그 당시에 고대인들은 말하자면은 다양한 의미를 쓰게 되죠. 그래서 한자에 있는 의미들은 점점 의미를 만들어가게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한자를 보면서 간자체를 좀 보기 하는데 우리가 지금 찍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우리는 참 대단한 문자를 가졌어요. 왜냐면은 영어를 다 대부분 배우시니까 핸드폰이라고 안 하죠.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근데 스마트폰 전에는 핸드폰이에요. 이제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배우니까. 근데 이거를 한글로 다 쓸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라고 쓰면 돼요. 이게 한글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발음이 나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게 한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 말이잖아요. 정음이니까.
재밌는 거는 간자체를 보면서 하는데, 핸드폰을 수지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지야. 말하자면 손에 있는 기계예요. 이렇게 쓰죠. 이게 기자의 약자거든요. 예? 수지야. 근데 핸드폰은 뭘까 궁금해진 거예요. 찾아보니까 지능 수지야예요. 예? 지능 수지야.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핸드폰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계속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글자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한글로 스마트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쓰면 돼요. 재밌는 거는 이러다 보니까 핸드폰하고 스마트폰을 잘 구분을 못해요. 핸드폰하고 스마트폰은 다릅니다. 예, 수지하는 핸드폰, 지능 수지하는 스마트폰. 스마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영어로 스마트라고 썼지만 여기에 지능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쓰는 스마트폰은 핸드폰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요즘 이제 선전 나옵니다. AI가 들어간 핸드폰. 이제는 그 지능이 더 고도화가 돼 있죠. 그러면은 뭐라고 할런지 나중에 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AI 핸드폰은 뭐라고 할런지. 우리는 그냥 AI 핸드폰이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그냥 핸드폰이라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간간히 왜냐면 너무 한자만 하면 지루하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새을은 제비연, 제비을 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제비연 72강 제비연에 새을이 있는데 여기다가 요렇게 있는 게 이게 새을자예요. 나무목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제 패차를 써요. 그러면은 글을 쓰는 나무예요. 그거를 첩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촌에 가면은 옥첩당이 있죠. 그런 거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 말하자면은 좋은 글, 글귀, 그래서 종친부에 있는 그 건물 이름이 첩이에요. 그래서 글을 보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글, 그러니까 패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글을 쓸 때는 이 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 낙찰한다고 그러죠. 또는 서찰을 보내달라고 그럴 때 이 글자를 씁니다. 이럴 때 이 글자를 쓰니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나무 묵자가 들어간 거죠. 예. 자, 그 다음은 어조사야입니다. 이거는 좀 생뚱맞아요. 근데 교재에는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새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스는 새을이에요. 그래서 내가 놓은 겁니다. 근데 새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모양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조사야 같은 거는 천자문에 보면은 천지영암 우주홍황을 하지만은 끝에 가면은 언제호야 이렇게 끝나거든요. 야자로 끝나요. 야, 천자로 시작해서 야자로 끝나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자가 뭐냐? 언제호 야에서 야로 끝나는데 야가 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야가 그래서 여음야예요. 극기야. 예, 여자를 음에 해당되는 거죠. 천은 양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모양을 여성의 성기로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맞다 안 맞다는 두 번째 문제고, 요거는 이제 문자학을 상형 문자부터 말하자면 전서체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몫이죠. 정확하게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각골문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면은 더 밝혀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있습니다. 천이라는 거는 양에 해당되는 거고, 야라는 것은 음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글자도 야자에 많은 글자가 있어요. 우리가 땅지자를 쓸 때도 이렇게 쓰죠. 흑토를. 교재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은 흙이 다 담아내는 거죠. 그 물술자를 하면요. 연못지자가 되죠. 예, 물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흙이다, 물이다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담아내는 건 뭐다? 음의 세계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음양 하는데요. 거기에는 양이라는 거는 확장의 개념이 있고요. 음이라는 거는 응축의 개념이 있어요. 또는 생산의 개념이 있고, 예, 또는 잉태의 개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동북아 문명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게 사유의 체계고, 그게 우리의 어떤 그 머릿속에 계속 내려져 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갖고 오늘도 동몽 일일 유학. 그래서
제비연, 새을, 제비을 이런 거를 이제 72강에서는 했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